네,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 전략을 날카로운 뷰를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말 시장 분위기와 주요 특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시장이 사실 뭐 악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던 악재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신고가를 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보편적 관세 10%, 그리고 각국의 상호 관세가 이제 각각이 매겨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내내 이제 시장을 짓눌렀지만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네. 나스닥이 신고가를 간 이유는 아무래도 AI 투자, 네. 그 중심에 또 TSMC의 7월 매출이 뭐 20% 이상 나오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유입되면서 금요 시장은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장 중반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는데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 여전히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육박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도 사실 연준 의원들의 많은 연설이 포진되어 있는데, 연준 부의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제 약간 관세와 관련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조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 달성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보는 게 2%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바라볼 부분들은 금리 인하 기대, AI에 대한 성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나스닥의 신고가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 저희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의 실적을 통해서 AI 성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뷰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화면을 함께 보시죠. 나스닥 신고가, IT 버블의 재현. 그러니까 억지로 상승을 버텨가기보다 이유가 있고 또 끌어가는 주체가 기술주로 뚜렷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포인트는 아마 그 나스닥의 신고가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 또 계속 또 같이 곁들어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앞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지표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빅스는 잘 아시잖아요. 빅스는 잘 아시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도 있어요. 이제 무브라고 해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구조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채권 시장이라고 하면 특히 미국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내지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보다 높냐 낮냐, 성장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용인이 되거나 내지는 고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절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 무브 인덱스가 그래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내지는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수준이고, 네. 이게 이제 내려오려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무브 인덱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채권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면 시장이 굉장히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뭐 MMF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MMF가요 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보다 이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MMF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S&P 지수가 조금은 눌리는, 내지는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뭐랄까요, 높아지는 구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브 인덱스가 높아질 때
그러면 MAF가 높아지고 네. 단기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조금은 위축되는 국면이다.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내지는 이 무브 인덱스 채권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MAF 즉 이 7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어디론가 갈 것인데 네. 이게 주식시장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대기 자금이 약 7조 달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도 내리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기대감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앞서 이 금요일 시장에 대한 얘기도 들었잖아요. 뭐 네. 타코 랠리다, 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시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대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글로벌 IB들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채권 움직임과 그 무브 인덱스를 통해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네. 이런 단순 기대로만 시장 상승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지금 미국의 3분기 실적 자체가 괜찮아요. 지금 예상한 것보다 한 80% 이상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컨센서스가 3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전체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7월 초에 한 5% 정도밖에 안 했던 게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게 미국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여러 가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나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특히나 이 기업의 마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S&P 500 이익률 알파인 매크로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전문 하우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드리는데 기업의 마진이 보시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에 회복을 하고 오히려 관세가 부과되느니 이런 비용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에 육박하는 흐름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진이 유지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S&P 500 기업들의 이익률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생산성이에요. 네, 결국은 생산성. 그래서 아마 다음 차트에서도 제가 이 차트가 바로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차트는 평균 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가 그리고 미국의 수입 물가가 조금은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네. 저렇게 수입 물가라든지 관세가 급격하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들의 매출액과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을 보시면 단위 노동 비용은 뭐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남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의 레버리지 효과,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의 차트를 보는 것처럼 이 미국의 기업들의 마진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업 실적 시즌에서 컨센서스는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트럼프의 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여러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마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렇군요. 마진이 유지가 돼야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더 갖고 와 봤는데 네. 이렇게 마진이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1990년대 IT 버블로 가던 그 당시와 비슷한 속도 내지는 그거보다 더 강한 속도로 미국 내에서는 IT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가 계속 AI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제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90년대에는 미국이 한 IT 투자가 한 10% 정도의 평균 증가율로 늘어나던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급박하게 올라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때와 비슷하게 내지는 그보다 더 강하게 투자 증가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마진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거는 90년대 중반에도 높은 금리에서 계속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한두 번 일어났다가 성장이 나오면 좀 멈추고 이런 국면이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진이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네. 미국의 투자 그리고 방향성 중기 사이클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세의 그 우려감이 좀 덜어지는 그 차트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입 물가와 관세가 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마진이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것은 역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증가율을 보여줄 수 있는 네. 매출액과 투자 증가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 있는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들 가운데 어떤 네. 점을 좀 주요하게 보시는지 살펴주시고 또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연준 의원들의 연설도 있고 이 연설이 있다 보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하단에도 나오지만 미국의 CPI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한 6월, 7월 이후에 나오는 물가들은 이제 관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한 면으로 보면은 물가 높아진다, 수입 물가 높아진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우려를 자극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기업만 놓고 보면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더라는 측면에 보면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약간 상회하더라도 이 정도는 미국의 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싶고요. 그런 측면이 아마 우리 시장에서는 뭐 금요일에 하루시긴 합니다만 한국 시장에서는 이 IT 중심의 반도체 중심의 또 온기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월 말로 가게 되면 잭슨홀 미팅이 있고 이런 물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생각이 들면 잭슨홀 이후에 그리고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아마 매크로 이슈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왜 엔비디아가 너무 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모든 매크로 악재를 흡수하면서 갔었던 것처럼 9월부터는 미국의 투자로 인해서 밸류 체인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생기는 그런 매크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업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는 다시 환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이번 주에는 물가와 연준의 입. 살펴주셨고요. 자, 성장을 위한 이제 금리 인하 시행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좀 성장이 보여지면 조금 이제 좀 안정시키고 이제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로 인해 좀 안정적인 미증시의 상승 우리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중호 본부장님과는 좀 다음 주에 저희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